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3 지방자치행정론 제5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해볼게요. 제5장은 우리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서 대전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이 지방정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하나죠. 우리 한남대학교가 있는 이 대전광역시에서 무슨 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대전시의 행정구역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전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보면 위도와 경도라고 하죠. 그래서 위도로 따지면 위도 36도 상에 위치해 있고, 경도로 따지면 동경 127도 상에 위치한 요 땅덩어리를 대전시 행정구역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한남대학교 요 대덕구에 있는데, 대덕구하고 사실은 동구하고 경계에 있죠. 동구가 있고, 그리고 서구가 이쪽에 있는데 인구는 서구가 제일 많아요. 근데 진짜 서쪽은 유성구죠. 유성구가 사실은 원래 대전시가 아니었는데, 유성구 대덕구는 원래 대전이 아니었어요. 대전은 원래 여기 중구, 동구, 서구 요 세 개였는데, 거기에 신탄진을 포함한 대덕구가 들어오고 유성구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서구지만 서쪽 끝은 아니에요. 서쪽 끝은 유성구로 되어 있고요. 면적으로는 유성구가 제일 크고 인구로는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주요 기관은 옛날에는 중구 쪽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다 서구에 주요 행정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대전시 현황을 살펴볼까요? 인구는 한때 150만 명을 넘었죠. 2016년 따지면 153만 명, 2017년 152만 명, 2018년 150만 명, 그러다가 2019년 코로나 맞으면서 150만이 깨집니다. 그래서 149만 명, 지금은 147만 명. 그래서 2021년도에 147만 명,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 현재를 따져보니까 7월 달에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23년 7월 현재 144만 4,898명 정도로 되어 있다. 세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세대 수도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별이죠. 제일 큰 인구가 제일 많은 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구라고 했죠. 서구가 거의 50만 명, 큰 저희가 됩니다. 세대 수로는 200, 이게 아마 1000일 거니까 20, 요걸 반, 20만 세대가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곳은 유성구. 우리가 살고 있는 대덕구는 인구가 제일 적어요. 17만 명에 8만 가구가 있다. 이렇게 따져보시면 돼요. 이걸로 따져보면 1인당 가구는 한 여기는 2명이 좀 넘는 거죠. 2점 몇 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대전시 재정, 돈을 얼마큼 쓰는가. 이쪽은 세입입니다. 수입 측면에서 지방세로 2조 한 5천억 들어오고요. 세외 수입,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포함해서 세외 수입이 한 3천만 원. 지방 교부세로 1조 한 3천억 원. 교부금 및 보전금으로 4천억 원. 이런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국가 보조금 있죠. 국고 보조금으로 4조 6천억 원 정도가 들어온다. 제일 큰 수입 비중은 요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 돈을 많이 쓰느냐? 요 초록색으로 보시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거 40%가 넘게 사회복지에 돈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쪽에 공공행정, 월급 주고 하는 거죠. 공무원들 여기 10%. 그 다음에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농림해양수산 적죠. 산업중소기업, 이거 나중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조금밖에 안 쓰고 국토 및 지역개발, 그다음에 수송 및 교통이 많이 돈을 쓰죠.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한 7, 8조 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또 7, 8조 원을 매년마다 쓰는 구조다. 이 재정은 따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니까 학생 수 한번 볼까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 현황으로 따지면 유치원은 학교 수로 253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 1인당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따지면 유치원은 11명, 초등학교 13명,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10명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담임 선생 한 분당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는 담임 선생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다 따졌을 때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학생 수로 따지면 이제 유치원 그거밖에 안 돼요. 사우전드니까 여기다 2만 명이 되겠습니다. 2만 명. 초등학교 한 8만 명. 대학생은 8만 명 정도 되네요. 대학생. 대학원 2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볼까요? 지금 현황 자료를 간략하게 대전시에 자동차는 몇 대 있을까? 그것도 사우전드 비컬 그러니까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한 70만 대가 있고 그중에 승용차가 60만 대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 150만이니까 한 3인당 한 대씩 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별로 따지면 자가용이 95%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영업용 한 4.3%, 관용 이렇게 되어 있다. 차종별로 따지면 승용차가 85%, 그렇죠? 그 다음에 승합차, 봉고차죠. 봉고차 3%, 화물차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2.4%, 특수차량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대전시 통계연보를 보시면 통계연보는 1년 전에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1년 전에 통계를 다 모아서 2023년도 통계는 지금 만들고 있겠죠. 내년도 되어 나오는데 하여튼 1년 전에 통계연보를 대전시 홈페이지 가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는 홈페이지를 함께 뒤져보고 서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 대전시 145만 명의 인구가 산다고 그랬는데 요 대전시의 행정 자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몇 명이냐 따져보면 2021년 현재 공무원 대전시 공무원 지방공무원 전체 8,678명 한 8,500명 정도가 일하고 있고 본청 저쪽 대전에 가면 본청에 일하는 사람이 1,600명 그리고 시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시사업소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2,500명 정도 되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무직이라 하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시장 포함해가지고 정무직이라고 해요. 정무직 밑에서 이거 보좌관들은 별정직 이렇게 해요. 특정직은 선생님들 이런 것들을 특정직이라고 해요. 고위공무원단은 일반 공무원 중에서 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 대전시에는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부릅니다. 조직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전시 맨 꼭대기 조직도 피라미드형이라고 하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대전시장, 이장우 시장이 있고 행정부시장, 요거는 일반 공무원 중에서 행정 담당할 사람을 행정부시장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시장하고 함께 정치를 하는 사람은 경제부학, 요거는 또 다른 부시장은 2명 될 수 있는데 명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시마다. 그래서 딴 데는 뭐 정무부시장 이렇게 도 하는데 대전은 경제과학부시장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 밑에 인사혁신담당관, 출연기관, 기능조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제 살림은 누가 하느냐? 아까 고위공무원단에 해당이 되는 기획조정실장이
상당한 일을 합니다. 계획조정실에서 정책기획관, 균형발전 담당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이 또 있고요. 안전이 중요하니까. 다른 조직, 전략사업추진실, 전략산업의 반도체, 바이오 헬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국방,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대전시의 전략산업인데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실을 따로 뒀어요. 그리고 경제과학국, 일자리, 과학협력, 소상공정책, 에너지정책이고 경제과학국. 그다음에 행정자치국, 우리 그 5개의 구청이 있잖아요. 그 구청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일단 행정자치에 관련된 거, 자치행정과, 또 세정과, 회계과 이런 것들이 행정자치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 지역 축제 이런 것들 하는 거, 문화관광 국정 산하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문화콘텐츠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체육건강부, 시민의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다양한 체육시설 제공하잖아요. 체육진흥과, 건강보건과 이런 것들이 시민체육건강국에 있습니다. 이게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활동 중심으로 대전시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돈을 쓰는 복지국, 복지정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년정책, 여성가족, 청년, 아동보육까지 복지국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 녹지국, 녹지란 말을 썼어요. 환경국이 아니고 환경, 녹지국 해가지고 여기에 기후환경정책, 미세먼지, 수질, 생태, 하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여기도 돈 많이 쓰는 데인데 여기서 우리 보행자전거과 타시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 대전시 도로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건설 관련된, 교통건설과 관련된 것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광역교통본부, 대전 도시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 여기는 이제 대전시에서 대전 도시공사가 있어서 대전시 아파트를 짓잖아요. 이런 것들, 도시계획, 도시주택, 주택정책 이런 것들. 소방본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19 관련된 안전 구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게 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별 조직을 보면은 그 대전시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지금 본청 조직을 한번 봤어요. 그다음에 본청 이외에 직속기관으로 대전시장이 직속기관으로 설립한 것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바와 같이 9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소방서들은 다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인재개발원이라든가 혹은 환경연구원 이런 것들이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사업소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일을 하는데 별도로 좀 조직을 띄고 싶으면 이렇게 사업소 조직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 그렇죠? 그 다음에 건설관리본부, 한밭도서관 이렇게 해서 몇 개입니까? 한 거의 15개, 16개의 사업소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감사위원회, 그리고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이런 것들 두고 있는데, 이 자치경찰 쪽은 제가 따로 한 시간 하니까 그때 하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문의만 자치경찰이고 실제 진행되고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본청 조직 산하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을 살펴본 겁니다. 이거 이외에 대전시 산하의 공기업들이 있어요. 공기업들 중에 직영기업, 이게 운영 형태로 따지면 나중에 여러분 원광 교수님하고 공기업론 시간을 들으실 텐데, 직영공기업이 있고 간접공기업이 있습니다. 직영공기업은 이건 뭐냐면 공무원이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기업이지만 공무원이에요. 상수도 하수도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하철,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들은 지방 공기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대전시 아까 조직을 살펴봤는데 조직을 좀 더 자세히
좀 이렇게 기능 중심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대전시 통계연보에 보면은 시민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전시를 위해서, 대전 시민을 위해서 대전시가 어떤 일을 하겠다. 우리 대전은 선사시대부터 살기 좋은 터전, 그래서 한밭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한밭으로서 훌륭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게 과학기술이 들어요. 새로운 과학 문명을 일으키며 발전했다. 해가지고 5개의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헌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정 방향과 핵심 전략. 그래서 시정 방향은 경제 전략 선도, 미래 전략 선도, 도시 경쟁력 제고, 시민 우선 시정.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통계 정보에 나와 있는 거는 1년 전내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1년 돼가는데 요거는 이제 이장우 시장의 저희가 아니라 전임 허태정 시장의 시정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통계 연보를 보면 올해 것들이 실리겠죠. 그래서 이제 대전시 중기지방재정개혁을 받는 요거는 이제 이장우 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대전시가 생각하고 있고 핵심 전략으로는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제진흥, 대한민국 문화예술 체육의 허브가 되겠다. 그다음에 녹색 환경과 교통융합 행복도시를 만들겠다. 365일 24시 돌봄과 인재를 육성하겠다.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거는 3가지 여기 방향성 3개를 지역경제 활력 회복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4가지, 3가지, 4, 4, 3. 그러니까 11가지 세부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돈 쓰는 거에 있어서는 민생 경제 회복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겠다. 이런 중기재정 운영 계획에 요거는 이제 5년 단위로 돈을 중장기적 계획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제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행정학과 나오면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앞에 있는 합계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합계가 얼마나 쓰는가. 이게 금액이 클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에 1조 어? 여기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여기가 조네, 조. 그죠? 100만, 10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3조 원. 5년 동안 13조 원을 이쪽에다 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항상 이 비중하고 연평균 신장률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어요.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중에 이야기한 대로 사회복지가 33%를 차지하잖아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구나. 그 다음에는 일반 공공행정이 15%로 막 큰 비중을 차지하는구나. 이런 비중을 보는 거를 한번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연평균 신장률. 이거는 뭐예요? 매년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얼마큼 늘려가고 있냐. 여기 보면은 연평균으로 줄여가고 있는 영역도 있고 늘려가고 있는 영역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복지나 문화관광 이런 쪽은 늘려가는 거죠. 반면에 일반 공공행정은 여기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세모가 마이너스 표시예요. 줄어 들어가는 것이죠. 환경 쪽도 전반적으로 좀 줄이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도 보건서부터 쭉 기능이 나오는데 이것도 비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늘리고 어떤 것은 줄여가는가 교통, 물류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상당히 늘려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과학기술이라든가 보건 이쪽은 줄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대전시에 돈 쓰는 걸 보면은 이
대전시 시장이 앞으로 무엇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시정을 이끌어가는지 4년 동안 그런 계획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대전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5장에서는 대전시 하는 일들을 홈페이지에서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 같은 거를 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팀 과제, 조별 과제를 하는데 주제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제 5장 5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맛보기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질의응답 토론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